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생집에 드나드는 백수 아들을 나으리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절을 한 다음 집에서 쫓아낸 영의정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암자가 하나 있었다. 그곳에는 여러 번 과거 시험에 떨어져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선비 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과거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선비들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다. 참으로 고생이 많구나. 내가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한 가지씩만 말하여라. 뜻밖의 나타나서 이런 고마운 말을 하는 산신령에게 다 같이 소원을 말했다. 과거급제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자 산신령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는 사라졌다. 여기 열매가 세 알 있는데 붉은색이다. 이 열매를 입속에 넣고 있으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입속에 있어야 복이 되지. 입 밖에 내놓으면 복이 안 되느니라. 하루 3번 식사할 때만 잠시 입에서 꺼내도록 하라. 그리고 명심하라. 복을 받으려면 열매가 반드시 붉은색이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열매가 선비들의 머리맡에 있었다. 입속에 열매를 넣는 것쯤이야 별로 어려운 것이 없었으므로 선비들은 대단히 기뻐했다. 그런데 며칠 입속에 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차피 과거에 급제할 것인데 산속에서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만 하산하자는 의논이 나왔다. 두 선비는 손뼉을 치며 찬성하였지만 나머지 한 선비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래도 대중의 뜻이라 세 사람이 모두 산에서 내려갔다. 두 선비는 랄랄라 하며 자기 집으로 갔지만 나머지 한 선비는 집에 가는 척하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처음에 결심한 대로 계속 공부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집에 있고 한 사람은 절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했던 열매 머금고 있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갑갑했다. 밥 먹을 때만 입을 열 수가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래서 집에 있던 두 사람이 꾀를 내었다. 열매가 입속에 있으나 주머니 속에 있으나 내가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굳이 입속에 넣고 있을 것이 무엇이냐. 게다가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두 사람은 열매를 입에서 꺼내서는 주머니 속에 넣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희한하게도 입속의 열매를 계속 머금고 있는 선비는 공부가 잘 되는데 다른 두 사람은 잡념이 생기고 공부가 잘 안 됐다. 그러니 자기들도 모르게 점점 공부를 등한시했다. 1년쯤 지나자 약속대로 열매를 입속에 넣고 공부하던 선비는 이제 실력에 있어서 완전히 두 선비를 앞질렀다. 과거 시험 날이 다가왔고 산속에 남아있던 선비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는데 하산한 두 선비는 또 떨어졌다. 그래서 화가 난 두 선비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열매를 꺼내보니까 새까맣게 색이 변하여 있었다. 그들은 산신령의 말을 어긴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산신령이 다시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내 말을 듣지 않은 너희 두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수양이 깊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말을 하면 다 실패하는 법. 잡담이나 하고 꾀를 피우면서 무슨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과거에 낙방한 두 선비는 땅을 치며 후회하였지만 살면서 기회가 여러 번 오지는 않는 법, 영원히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과거에 급제한 선비는 세월이 흐르자 조선 팔도의 백성들이 모두 아는 유명한 영의정이 되었다. 그 영의정의 이름은 세종대왕 시절에 청백리로 이름을 떨쳤던 황이었다. 영의정 황의 옷은 사시사철 늘 단벌이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궁궐에서 돌아온 황희가 부인에게 젖은 손바지를 벗어주면서 뜯어서 말려달라고 했다. 밤새 말리고 새벽녘에 꿰매면 내일 아침 입골할 때 입을 수 있을 것이오. 부인이 바지 한쪽을 뜯자마자 대궐에서 속히 입고라라는 어명이 내려왔다. 황희는 하는 수 없이 뜯어진 바지를 관복으로 가리고 서둘러 궁궐로 향했다. 세종임금은 중신들을 불러 모아 경상도에 침입한 외국 물리칠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세종임금의 눈에 황희의 관복 밑으로 튀어나온 하얀 것이 보였다. 세종임금은 그것이 양털인 줄 알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황희가 양털 옷을 입다니 참 의아하다고 생각했다. 회의가 끝난 후 세종임금은 황희를 불렀다. 과인이 듣기로 황정승의 청렴결백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 하늘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아는데 어찌 오늘은 양털 옷을 다 입으셨소? 전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이것은 양털이 아니고 목화솜입니다. 목화솜? 왜 솜을 걸치고 다니시오? 신은 겨울옷이 단벌인데 바지가 젖어서 손질하는 도중에 어명을 받고 급히 달려오느라 바지는 집에 두고 솜만 급히 입고 왔습니다. 세종임금은 너무 놀라 황희에게 당장 비단 10피를 내렸다. 하지만 황희는 정색하며 말했다. 전하, 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계속된 흉년으로 지금 헐벗고 굶주린 백성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이런 때에 어찌 영의정의 몸으로 비단을 걸칠 수 있겠습니까? 소못 한 벌로 충분합니다. 세종임금은 용포를 걸치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명을 거두었다. 한 번은 황희정승이 아랫사람들과 길을 가다가 길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를 보고는 크게 절을 하였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수하들은 매우 놀랐다. 버드나무에 절을 하는 사람도 처음 보았지만 거기에 선생님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었다. 대감님, 버드나무가 어떻게 해서 선생님입니까? 자네들은 잘 모를 것이네. 내가 어려서 공부는 하지 않고 밖에 나가 놀기만 좋아해서 글빵 선생님이 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회초리를 만들어 내 종아리를 때렸었네. 그때 내가 그 회초리를 맞고 정신을 차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오늘날 정승이 되었네. 그때 종아리를 때리시던 훈장님은 돌아가셨으니 나를 깨우쳐준 저 버드나무에 절을 하고 선생님이라고 한 것이네. 이 말을 들은 아랫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는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정승에게도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으니 아들이 속을 썩이는 것이었다. 황희정승의 아들 이름은 수신이었는데 아직 과거 시험도 치지 않은 젊은이였다. 수신은 비싼 기생방에 다니며 술을 지나치게 먹었다. 그러고는 기생을 두고 건달들과 싸움하는 등 정승의 아들답지 않았다.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황희정승이라도 자식 교육은 마음대로 안 되었던 모양이다. 하루는 화가 난 황희정승이 아들 수신을 불러서 단단히 나무랐다. 앞으로 기생집에 다니며 술을 그렇게 먹으면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때는 나하고 너하고는 부자지간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였다. 이 말을 들은 수신은 그날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몸조심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기생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술이 마시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번만 기생을 만나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기생방에 가서 술을 먹었다.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에라 모르겠다고 하고는 3박 4일 동안 기생방에 처박혀 술만 먹었다. 황희정승이 이 일을 알고 화가 났다. 그날 정승은 입고를 미루고 새벽 일찍 아들이 밤새 술 먹고 있는 기생집 앞에 가서 기다렸다. 조금 기다리자 늘어지게 하품하면서 아들이 나왔다.
그러자 황희정승이 아들을 보고 절을 하였다. 나으리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는 줄 꿈에도 몰랐던 아들은 기겁하며 놀랐다. 더군다나 나으리라고 부르며 절까지 하니 수시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버렸다. 아버지, 어서 집으로 가시지요. 수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부랴부랴 거기를 떠나려 하였다. 나으리 아닙니다. 내가 모시고 가지요. 그러면서 술에 취한 아들을 부축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황희정승은 방에서 아들에게 큰절하였다. 댁은 어느 집 귀공자인지요? 재산이 많은 대감집 아들이 아니면 그런 곳에 출입 못하실 것인데 처음 보는 분 같습니다. 부친은 어느 대감이신지요? 얼굴이 빨개진 수시는 아버지를 일으키면서 빌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하십시오. 도련님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게 수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잃었습니다. 네 집 자제인 줄 모르나 할 일이 많은 이 나라 건국한 지도 얼마 안 된 이 나라 대감의 자제라면 기생방 출입으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겠기에 남의 부모지만 안타까워서 이러는 것입니다. 수시는 몸둘 바를 모르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울고 말았다. 그러자 황희는 말없이 서 있다가 방문을 열고 나갔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수시는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였고 훗날 아버지 못지않은 정승이 되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